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짠돌이 만수르의 짠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상손님 대처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제 기준에서만 얘기를 하면 저는 장사를 하잖아요. 손님 한 팀을 받아도 생각보다 많이 마진율이 높은 장사들이 리스크도 좀 큽니다. 오늘 제가 한 1년 동안 진상을 한 3명 정도를 만났어요. 이분들은 다 유형도 다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고민도 많이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진상을 만났을 때 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돼요. 우선 제가 기억에 나는 세 분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전 영상에도 제가 작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건물, 즉 다가구 주택이죠. 여기에 11가구가 삽니다. 11가구 사는데 여기 원룸을 제가 세입자를 구했어요. 친한 부동산 통해 가지고 그 부동산 사장님께서 보증금은 한 달 정도 있다가 주겠다. 나를 믿고서 계약을 해줘라. 월세는 뭐 30만 원 하고 보증금은 뭐 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뒤에 보증금은 들어오는 걸로 하고 월세부터 주는 걸로 하고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계약이 이루어진 지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는데요. 그 당시에 들어왔던 사람이 한 3달, 4달 살다가 겨울에 야반도주를 해버립니다. 이거 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야반도주 한 사건.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야반도주를 했음에도 연락이 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신고를 하려고 한다던가 뭐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래놓고 또 한 달 연기하고, 또 그때 가서 또 이제 밀린 거 여기서 살았던 것만이라도 좀 주셔라. 그래야 나도 요거를 정리를 해서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돈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분이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원, 35만원에 이렇게 들어왔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1년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밀린 것만 해도 대략 500만원 정도를 주셔야 되는 건데,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 번도 안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며칠 전에도 찾아와가지고 뭐 단돈 자기가 줄 수 있는 돈,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라도 주고서 계약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좋다. 그러면 오셔라. 오셔가지고 계약을 마무리하자. 그리고 나도 다른 분을 좀 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오기로 하고 4시에 제가 기다리는데 빵꾸를 냅니다. 다음날 오겠다. 다음날 4시 기다리는데 또 빵꾸 냅니다. 전화 안 받아요. 문자 보내면 답장 안 옵니다.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인데 남자분이세요. 음, 보증금을 좀 완벽하게 받아 놓으시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저처럼 이렇게 힘든 꼴을 안 당합니다. 이게 돈을 떠나서 신경이 계속 쓰여요. 왜냐면 온다고 약속을 해요. 한 달 있다가 며칠 날 날짜까지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때 온다고. 근데 그때 스케줄 다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와요. 진짜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근데 요런 유형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방을 월세를 주실 때는 무조건 보증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증금은 한 2년치를 미리 받아놔요. 월세 2년치 정도가 돼야지만 이 사람이 한 번도 안 주더라도 2년치 보증금에서 다 깔 수 있게 월세를 그렇게 측정해 놓고 시작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가구나 원룸이나 뭐 기본적인 상가나 이런 거 했을 때 보증금으로 안 봐놓고 만약에 깔세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줬는데 이 사람이 짐을 안 빼면 그 짐을 맘대로 뺄 수가 없어요. 명도 소송을 걸어야지. 맘대로 빼면 그것도 뭐 주거 침입부터, 그리고 뭐 아무튼 어떤 법이 되게 안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경찰서에 간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거 부동산 사기 아닙니까? 한 번도 월세를 준 적도 없고 보증금도 준 적도 없고 나는 그 사람한테 단돈 10,000원도 받은 적이 없고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하나도 낸 적이 없고 그냥 한 5개월, 4개월, 5개월 살다가 야반도주했다. 이거 사기죄로 신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계약을 했잖아요. 어찌됐건 내가 받은 돈은 단 한 번 하나도 없지만 만 원도 없지만 부동산에서 부동산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형사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절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실 거면 무조건 보증금의 중요성이 정말 크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께 콘텐츠를 찍으려고 이제 조그만 구분상가 제가 사는 거를 보여줬는데 예전에 8천만 원짜리 바를 2월 달에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쭉 운영하고 있어요. 뭐 코로나라서 몇 시간 장사는 못했지만 그래도 8천 투자해서 이 정도면은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거기도 진상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바 장사는 처음 해봤어요. 유흥은 뭐 많이 했었지만 바는 일반 음식점이잖아요. 바텐더가 있고 바텐더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직원이 이제 술을 줘서 손님이 따라 먹는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텐더가 손님이랑 같이 술을 먹어도 안 됩니다. 이거 동석잡배라고 좀 걸리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보건증이 직원과 제가 다 보건증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일반 음식점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바가 합법이라고 해도 참 경찰 부르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사업자 등록증, 영업허가증, 보건증 다 있어야 되고요. 그 일하시는 종사자분이 술을 손님이랑 이제 같이 마시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유흥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찰을 불렀을 때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돈을 받는 게 중요한데 바에서도 무전취식이 한 번 있었습니다. 뭐 무전취식이 워낙 많아요. 많은데 제가 다 잘 해결했는데 해결 못한 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젊으신 분이 내려와요. 아, 깔끔해요. 머리도 이렇게 파마 쫙 해가지고 옷도 하얀 잠퍼에 깨끗하고 신발도 이렇게 보면 그때 봤었을 때는 분명히 저 사람은 깨끗하게 계산하고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또 초창기도 하고 초창기라서 어떻게 돈을 받아야 될지 몰라서 후불로 다 받았었거든요. 그 사람이 양주를 시킵니다. 뭐 글램피드 어쩌고저쩌고 주세요 해서 양주 한 병을 먹고 또 추가로 한 병 더 시킵니다. 기분 좋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뭐 어디 회사 관리자고 뭐 어디서 살고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입이 걸걸하지도 않고 막 진상도 안 부리고 직원한테 애꿎은 장난 그런 것도 치지 않고 정말로 깔끔하게 한 4시간 동안 10시까지였으니까 그때는 한 4시간 동안 술을 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할 때가 됐는데 60만 원이 나왔는데 갑자기 저를 찾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바가 운영될 때는 바에 없고 직원들만 있으니까 갑자기 사장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핸드폰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지갑도 없고 핸드폰을 잊어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내려갔어요. 제가 명함을 줄 테니까 내일 입금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죄송한데 저희는 이게 외상은 아예 안 됩니다. 더군다나 처음 보시는 고객인데 외상을 해드릴 수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우선은 사장님께서 다른 분한테 빌려서 좀 주시던지 아니면은 뭐 뭐 핸드폰을 맡기고 가시면 핸드폰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지갑이라도 맡기던지 카드도 없고 형 뭐 돈도 없고 그러면은 이거는 100% 무전취식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돈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있는데 이 상대방 가게에서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던가 혹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결제를 조금 늦추고 있는 거면 무전취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전취식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지불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불할 능력도 있고 무전취식 사기죄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정말 능력도 없고 지불할 의사도 없으면 이거는 무전취식이에요. 그래서 술을 먹으러 올 때부터 돈이 없었기 때문에 무전취식에 해당하는데 이 사람은 술 먹을 때는 계산할 것처럼 해놓고 우리가 술 먹기 전에 지갑 막 뒤질 수는 없잖아요. 술 먹은 후도 마찬가지고 고객이 꺼내서 줘야지. 근데 막 그렇게 다 먹고 양주 한 2병 까고 그때 또 처음 장사할 때고 장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야, 이거 오늘 그래도 한 60만 원 벌었네. 원가 빼면 한 40 남았겠네. 아, 기분 너무 좋다.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10시 됐는데 이제 계산해 주세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대포 깝니다. 없다고. 아, 근데 자기를 믿어달래요. 자기 보면 자기도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깨끗하게 입고 다니고 좀 깨끗한 걸 알아. 내가 여기 옆에 바 엄청 큰 단골이다. 거기 가면 몇백만 원씩 먹는데 다 외상하고 다음날 준다. 이런 이제 또 설레발을 저한테 풉니다. 근데 제가 음식 장사를 또 오래 하고 유흥업도 많이 해서 제가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봐서 안 넘어가요, 쉽게.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 사장님, 그러면 어디 사십니까? 그랬더니, 여월 휴먼시아에 산다. 어머, 여월 휴먼시아면 나랑 같은 데인데? 같은 동네네? 주민이시네요. 제가 집에 갈 때 모셔다 드리고 돈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그랬더니 싫대. 왜? 왜 싫으냐 그랬더니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싫다. 따라서 내일 줄 거다. 믿어달라. 근데 제가 화도 내지 않았고요. 왜냐면 이제는 그런 거에 화도 잘 안 나요. 그래서 화도 내지 않고 사장님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러면 먼저 경찰에 무전취식으로 좀 이제 접수는 해놓고 그 다음에 사장님께서 내일 돈을 주시면 제가 그 접수를 취소하겠습니다. 받았다고 하고 왜냐면 제가 사장님의 주민번호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집 주소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끝까지 안 된다고 하다가 그러면 저도 안 돼요라고 해서 30분 정도 실랑이를 하다가 좋게 실랑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경찰 부르라고 해서 불렀습니다. 근데 경찰이 뭐 그렇게 많이 내려와. 한 4명, 5명 정도 내려왔는데 이 사장이 기분이 나빴던 거야. 그냥 접수만 하고 취소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내려와서 막 쏘아붙이니까 아니 돈도 없는 사람이 왜 먹었냐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빴던 거야. 그래서 어찌됐건 썼어요. 종이에다가. 뭐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전화번호 뭐 어디 사는지 이런 거 쓰고 나서 이제 경찰이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나한테 누구 아냐고 자기 부천 사람인데 나 그때 45인가 그랬는데 누구 아냐 그래서 누구 알아요 그랬더니 그 내 동생이다 막 이러면서 조금 이제 부천에서 좀 노는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저랑 연관을 시킵니다. 저는 놀진 않았지만 그렇게 그래도 좀 밤 쪽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랑은 그래도 친분 관계를 유지를 조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누구 아냐 누구 아냐 하는데 전화해보라는데 막 그때 신랑이 하고 그러니까 밤 11시까지 됐어. 11시 12시까지 됐었는데 그 시간에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평일인데 또 자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전화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다음번에 오시면 그때는 외상을 드리던 이번에 계산하시고 얼굴 텄으니까 제가 좀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근데 너무 기분 나쁘다. 왜 나를 못 믿고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갑자기 유리컵 있잖아요. 양주잔을 이빨로 이렇게 하더니 깨물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이빨 자국 나게 깨물어서 아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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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피가 이렇게 질질 흘리는 거예요. 여기서 피가. 그래서 내가 왜 그러세요 형님. 그때부터 이제 형님으로 갔죠. 뭐 누구의 선배고 막 이러니까 왜 그러세요 형님 형님 그랬더니 그거 씹은 거를 꿀꺽 삼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분 너무 안 좋은데 내일 줄 테니까 기다려. 그렇게 하시더니 갑자기 돈 좀 달래요, 돈 좀. 그래서 내가 형님, 죄송한데 제가 어떻게 돈을 드려요? 오늘 받을 것도 있는데. 그리고 저 현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일 같이 준다고 돈을 달래. 이거는 어떤 무전취식 하는 사람들의 진짜 공통적인 말이야. 돈을 더 달래. 무전취식까지 해놓고 같이 준다고. 자기 믿으라고. 그래서 아닙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내일 꼭 입금해 주세요. 하고서 보냈어. 근데 다음날 딱 됐는데 전화 안 받는 거야. 그리고 전화도 안 받고 전화는 계속 꺼져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음 날도 기다리고 다음 날도 기다려서 일부러 그 병을 안 치웠어요. 그 병 먹었던 거. 왜냐면 짐은 묻어 있고 하니까 이제 추적하려고. 그래서 3일 기다리다가 안 오길래 그 병만 한쪽에다가 박스에다가 모아놓고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그때 접수했던 거 진행해달라고 무전취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일 정도 지나고 20일? 한 20일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경찰한테 연락이 왔는데
공소권 없음이라고 그게 이제 요렇게 처분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진행했으면 벌금이 나오던 뭐가 어떻게 기소유예가 나오던 그게 이제 그렇게 됐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나한테 형사를 접수한 거니까 공소권 없음이 나왔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저기 사기를 좀 이렇게 많이 치고 자살했대요, 자살.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멘붕이 좀 와가지고 야 이게 자살할 일인가 싶은 거예요. 근데 물론 본인의 어떤 그 생활고나 뭐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저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그런 사기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가서 돈 없다고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공수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60만 원 달렸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이렇게 바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혹은 뭐 유흥업소를 하시는 분들은 맥주나 소주 같이 좀 짜잘한 거는 후불로 받아도 괜찮아요. 일반 음식점은 당연히 후불로 받아도 되고요. 누가 만 원 때문에 경찰에 무전취식으로 접수돼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씩 벌금 내겠습니까? 근데 한 좀 고가로 이제 하는 데들은 후불로 받는 게 아니라 제가 그날부터는 이제 무조건 손님이 와서 양주 시키면 선불로 받아요. 선불. 죄송합니다. 저희가 양주는 선불입니다. 맥주랑 소주는 후불로 계산하셔도 되는데 양주는 금액이 좀 나가고 그리고 이제 손님께서 또 취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선불로 받습니다. 저희 규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기분 나쁘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깔끔하게 잘하네.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바를 많이 다니셨던 분들은 또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돈 못 받고 또 그분이 자살해버린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는 꼭 저는 선불로 받아요. 선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양주 파는 장사를 하실 거면 웬만하면 선불로 받아라. 정말 머리 아픕니다. 이게 취한 사람 상대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나 유흥업소는 다른 데서 다 먹고 거의 마지막으로 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취해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든, 많이 남는 대신에 좀 손님을 관리하는 게 좀 힘든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렇게 좀 먼저 선불로 받는 습관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진짜 이거 진상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진상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그냥 대표적인 거 세 개만 1년에 딱 얘기한 거예요. 돈은 크진 않아요. 이번에도 32만 원 무전 취식인데 요번에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됐죠. 며칠 만에.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위드 진상 함께 이제 늘어나더라고요.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와서 이제 재밌게 놀고 유흥업소예요. 재밌게 노시고 혼자 오셔서 재밌게 노시고 그리고 이제 계산할 때가 딱 됐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좀 현금 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본인이 어디서 쓰게. 그래서 내가 현금은 줄 수가 없고요, 사장님. 그냥 재밌게 노시고 결제만 좀 부탁드릴게요 하고 나서 이제 한 3시간 반 놀고 나서 10시쯤에 이제 갔어요. 이제 정산 좀 봐주십시오 해가지고 32만 원이 나왔는데 갑자기 취한 척 하는 거예요. 술도 안 들어갔거든요, 거의. 근데 갑자기 이렇게 멀쩡하게 막 노래 부르고 막 놀던 사람이 갑자기 이래 계속 사장님 계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들리나 봐. 막 이래. 내가 사장님한테 그랬어. 사장님 무전취식 하시려고 하시는 거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무조건 받아요. 그리고 지금 계산 안 해주시면 집에 못 갑니다. 저도 안 갈 거고 사장님도 못 가요. 그랬더니 그럼 가지 마. 이래. 그래서 10시 조금 넘어서 끝났는데 새벽 1시까지 11시, 12시, 1시 3시간을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나 진짜 돈이 없는데 진짜 안 되는데 나 큰일 나는데 이것만 반복해요. 원래는 아까 전에 막 말도 막 잘했던 사람이 계산할 때 되니까 근데 나 진짜 보내주면 안 돼요? 나 진짜 보내주면 안 돼요? 막 이래요. 아마 다른 데서들은 학을 띄고 그냥 가라고 했을 거예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근데
저는 너무 열받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코로나 기간 때 그렇게 힘들어서 이제 위드 코로나 딱 돼가지고 손님 좀 받았는데 또 그런 손님이 걸린 거야. 근데 이 사람도 막 이렇게 체격이 있고 막 몸에 문신 있고 막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왜소하면서 말도 되게 부드럽게 하고 키도 작고 근데 되게 왜소한 사람인데 그렇게 딱 갈 때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 보니까 그리고 말할 때 취한 척 하면서도 여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어. 이렇게. 약간 이런 표정인 거지. 돈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신고하시던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열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3시간을 데리고 있었어. 화장실도 못 가게 했어. 화장실도. 물 달라는데 물도 못 준다. 계산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지?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이거 나 진짜 집에 못 가겠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제시를 합니다. 내가 신분증도 없고 핸드폰도 안 가져왔는데 다 적어줄 테니까 각서로 적어줄 테니까 보내달라.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 줄 거를 알고 있었어요. 각서 써도 안 줄 건 안 줘. 근데 그 상황에서도 줄 기미가 안 보여. 3시간 동안. 제가 막 요렇게도 가격을 깎아드릴까요? 막 이런 것도 얘기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안 먹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다 가르쳐 주는데 거기다 적용을 시키는데도 안 먹혀서 야, 얘 전문 사기꾼이구나. 무전치식. 전문가다. 근데 경찰을 부를 그게 의미가 없는 게 불러도 제 돈은 못 받아요. 이 사람이 뭐 그거 혹시나 유흥 쪽에 많이 알아가지고 뭐 보건증 없니 뭐 없니 해가지고 괜히 태클 걸면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서 32만 원이기 때문에 굳이 경찰을 부르지 않고 각서를 씁니다. 그 각서가 제가 영상에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이 취해가지고 말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 보내준다니까 각서를 종이에다가 이게 다 쓰는 거야. 이거 다 그 사람 자필인데 제가 영상을 찍는다고 했어요. 사장님 이거 얼굴 제가 찍겠습니다. 왜냐면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얼굴 찍겠습니다 했는데 찍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혹시나 나중에 못 잡으면 컨텐츠라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좀 이렇게 컨텐츠 하나라도 좀 나오니까. 그래서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시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글로 적어줍니다. 저는 32만 원을 무전 취식하였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쓴 거예요. 현금과 카드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12시, 점심 12시까지 꼭 입금하겠습니다. 미입금 시 무전 취식으로 신고하여도 인정합니다. 이름 양경진. 이렇게 해서 주인 번호가 있는데 67년생이세요. 그 나머지는 개인정보니까 요거는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요거를 해주면서 제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신분증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 핸드폰도 없고 신분증도 없대. 근데 더 대박인 건 이거 다 써주고 올라가는 거 CCTV 보니까 막 취한 척하면서 이제 보내줬죠. 다 쓰고 나서 어차피 못 받으니까. 근데 올라가면서 핸드폰 꺼내. 어디다 전화해. 그 가면서 10,000원만 빌려달래. 당연히 안 빌려줬죠. 못 받을 거 아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 줍니다. 원래는 안 가르쳐 줬어요. 회사 번호를 가르쳐 줬어요. 회사 번호가 02755 땡땡땡땡인데 자기 회사 다니니까 내일 회사로 전화해 보면 된다. 자기가 거기서 좀 거래가 좀 직급이 있는 사람이다. 뭐 유명 레저 스포츠를 운영하고 있다고 회사 이름이래요. 그 회사 이름은 나와도 되니까. 근데 정말 대박인 건 이것도 사기야. 근데 무전취식을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길로 제가 100통 넘게 전화해봤어요. 하루에 한 두세 번씩 해서 지금 한 2주 넘게 하루에 계속 5번 넘게 낮에도 해보고 저녁에도 안 받아. 안 받고 내가 보니까 이거 집 전화인데 집 전화를 이렇게 유명 레저 스포츠라고 돌려놓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명 레서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곧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으셨죠? 이렇게 진짜로 걸면 유명 레저 스포츠라고 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수법이 핸드폰 안 가져왔는데 내가 핸드폰은 개인 연락처는 알려줄 수가 없다. 내가 좀 직급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 걸로 전화 받기는 그렇고 내가 다니는 회사에 뭐 과장, 부장인데 뭐 부장인데 높은 사람이니까 한번 전화해봐라 해가지고 업주한테 이 번호를 가르쳐 줍니다.
02755 땡땡땡땡 자기가 그 이름까지 얘기해요. 유명 레저 스포츠다. 내가 다니는 회사 이름은. 그러면 업주가 전화를 해보면 진짜 유명 레저 스포츠라고 떠요. 근데 이 사람이 술을 먹는 시간은 밤이잖아요. 낮에 전화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낮에 전화해도 똑같아. 100통 넘게도 안 받아.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수법 치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제가 그래도 안 보내줬어요. 이거 썼는데도 나는 그러면 못 보내준다.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결국에는 뭐 010-2265에 땡땡땡땡이라고 하고서 가르쳐줍니다. 근데 외우고 다니더라고 핸드폰 번호를. 이 유명 레저 번호도 02755 땡땡땡도 외우고 다니고. 근데 제가 이거 대충 얘기했을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가기 전에 또 물어봐요. 한 30분 지나서. 그 회사 번호랑 개인 휴대폰 번호를 물어보니까 똑같아. 진짜 막힘없이 딱 얘기해. 그 취한 사람이. 그래서 진짠가 보다 하고서 보냅니다. 근데 CCTV 보니까 주머니에서 핸드폰 꺼내서 전화하고 누구랑 통화하고 취한 척 하다가 그냥 바로 일어나고. 진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제가 모자이크는 처리하겠지만 혹시나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유명 레저 스포츠로 이 번호를 주면서 무전취식을 한 피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댓글 달아주시면 함께 모아서 고소를 하는 것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영업자들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무전취식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건지 혼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은, 아무리 유흥업을 하시는 분들도 처음 오시는 분들은 우리 다 그냥 선불로 받자고요. 아무리 돈 아까워도 선불로 받는 게 그냥 장땡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선불로 주는 게 싫다? 그럼 그냥 가셔라. 지금 위드 코로나라 백신도 맞아야 되고 뭐 진짜 지켜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12시까지고 그런 와중에서 이런 무전취식 사기까지 당해버리니까 돈을 떠나서 뭐 진짜 장사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진상 만나 1, 2, 3 아이씨 그래도 영상 하나 찍어 놔가지고 컨텐츠 하나 만들었네요. 그냥 재밌게 봐주세요. 뭐 돈을 떠나서 요것도 다 경험이니까 그냥 여러분들께 간접적으로나마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세상이 꼭 그렇게 착한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기꾼들도 주변에 너무나 많고 진짜 사람 믿을 만하지 못하다. 물론 좋은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도 바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걸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걸르시라고 이렇게 제가 같이 조금이나마 제 느낀 감정과 그리고 노하우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렇게 했으면 사실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요. 언제까지 주신다고요? 12시요. 점심이야? 점심? 점심. 그러니까 내일 12시 점심 32만원 주시기로 했고요. 성함하고 다 가르쳐주세요. 영상 찍어 놓을게요. 근데 왜 돈이 없는데 도대체 왜 오신 거예요? 여기 나 이해할 수가 없네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어차피 사장님께서 찍으라고 한 거니까 찍어서 저장해 놓고 있을게요. 사장님 무전취식은 진짜 벌금 많이 나와요. 믿고서 지금 우선은 저희도 준비할 거 하고서 사장님께서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뭐 더 가르쳐 주셔야죠. 뭐 샵 전화번호랑 뭐 사장님 성함이랑 이런 거 다 가르쳐 주셔야죠. 사장님 지금 아예 주머니에 현금이랑 카드랑 아예 없으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사장님.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아예 없으시고 여기서 이렇게 지금 아까 전에 10시 조금 넘어서 끝나가지고 지금 몇 시 새벽 1시요 사장님. 이제는
네, 계산하시고 가셔야 될 텐데. 샵 번호 가르쳐주세요. 가게 이름 뭐예요? 사장님, 이거 영상 사장님이 찍으라고 한 거예요. 아시죠? 계산 좀 해주세요, 사장님. 계산. 힘드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힘든 일이지만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짠돌이 만수르였습니다. 고맙습니다.